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힌트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주백사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숨겨진 4차 산업 에그테크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요즘은 또 에그테크가 뜨고 있나 봐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예. 제가 사실 식량에 대한 이야기는 2020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 관련해서 이제 친환경도 계속 봐야 되고 한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식량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오래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에그테크란 우리 계란으로 하는 테크가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새로운 이제 식량을 생산하거나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기술들, 이런 신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에그테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뭐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최근 그 대선 때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제 대체육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에그테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최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급격하게 올라갔지만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거질 문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이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가는 이유가 이제 기후 위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던 간에. 네, 어찌 됐던 간에 기후 위기 때문인데요. 이 기후 위기에 사실 가장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식량이에요. 그래서 이 식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많이 추천드렸어요. 엄청나게 자주 추천드렸었고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주백사를 오래 지켜보신 분이시라면 바로 이제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해서 이 스마트팜, 에그테크 관련된 숨겨진 4차 산업에 대한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인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두 번째 힌트는 식량 전쟁 문제만이 아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쟁뿐 아니라 뭐 앞서 말씀하셨던 그 기후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 식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게 뭐 식량 안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렇죠. 식량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큰데, 제가 힌트를 좀 반대로 말할 걸 그랬네요. 앞에서 네. 기후 위기를 말씀드려서 네. 기후 위기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전쟁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또 이 전쟁 이슈로 관련해 갖고 이 종목이 또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관련주인데요. 특히 스마트팜 관련주 중에서도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이미 그 해외에 수출을 많이 했어요. 호주, 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과 협업을 해서 원래는 일본이 이 스마트팜의 좀 강국이었었는데 반대로 일본으로 역수출을 하기까지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쟁 관련해 갖고 이제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또 뭐였냐면 우크라이나에 이 스마트팜을 지원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오늘 또 시장에 이슈로 나오면서 오늘 또 중요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또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최근에 이제 곡물 관련주나 사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뭐 한 2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특히나 최근 같은 보통은 이제 큰 상승이 한번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 이후에 조정 구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테마주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가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전부 다 조정이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 악성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지금 곡물이나 사료 관련, 식량 관련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계속 돌 건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스마트팜 관련 이슈들, 그리고 농업 관련 이슈들이 조금 한 번 더 수급이 시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은 이런 이유에서 지금 선정을 해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감이 오실까요? 그렇죠. 예. 오늘 이제 시장을 본 사람이라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수급이 들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팜이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이 딱 하나인데 혹시 이 종목에 사칙연산이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와, 고급 용어다. 네, 사칭연산. 사칭연산, 그쵸. 와. 순간 사칭영산이 뭐였지? 똑똑하시다. 네. 그래서 조금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해 주실 거니까 일단은 그거라면 저도 이제 맞는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저도 맞췄다. 처음 맞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가 자축하겠습니다. 네. 역시 1등 전문가는 여기부터가 다르네요. 네. 사칭연산 과연 들어갈지 이어서 그럼 세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힌트는 지구의 초록 더하기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말씀하신 사칙 연산이 들어갔네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너무나도 앞서서 사칭영산을 말씀해 주신 덕분에 네. 이제 모두가 아실 예, 것 예. 같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좀 계속해서 이제 지금 타이밍 괜찮다 할 때마다 추천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또 이 종목으로 또 우리가 수익을 많이 봤었던 종목이고, 그것도 스마트팜 관련주들이 사실 지금 우리 시장에 많지 않거든요. 정말로 깊은 연관이 있는 종목을 따져보면 한 2종목 정도. 그리고 조금 이제 약간 곁다리식으로 좀 낑겨 있는 종목까지 합치면 이제 대여섯 종목이 될 것 같은데, 또 오늘 또 여러분들 또 이 스마트팜, 에그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후 위기,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가 중요한 만큼 식량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4차 산업에는 또 로보트, UAM 이런 정말 우리 첨단 기술, 미래 그런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우리의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아다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또 뛸 수 있는, 4차 산업으로 뛸 수 있는 에그테크 관련주 말씀해 드렸는데요. 자, 샵 3772번으로 주 104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주 104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주 104 전문가의 힌트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프 전문가의 힌트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정답을 노란통에 올려주신 10분께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명절 쇠고온 태조 이방원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태조 이방원이 다시 달릴 거다라고 보시나 봐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죠. 그럼 태조 이방원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바이든의 이제 $8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비축유를 사겠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럼 이제 에너지 쪽이잖아요. 그래서 태 쪽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태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보게 된다라면은 신재생 업종들이 지금 이번 9월 달 들어서부터 8월 말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태조 2차 전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들이 많이 약세적으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었고 실제로 모멘텀도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했었고 했는데 굉장히 적었던 이유는 이 친구들도 휴가를 간 거죠.
그렇죠. 5월 달부터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5월 달부터 7월 달부터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간 많이 상승한 폭 대비해서 지금은 거래량 없이 많이 밀렸습니다. 밀린 상태에서 지금은 왜 그럼 기회라고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지수가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상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합 형식으로 많이 박스권을 길 것 같다라게 된다라면은 시장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이전치에 있었던 낙폭 과대인 종목들이랑 좀 싼 종목들을 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익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자라고 생각 자체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태조 이방과 관련된 종목들이 저점 대비해서 시가에서 종가를 위로 올리는 밑꼬리가 긴 형태에서 양봉을 이제 켰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추세 전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를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힌트는 미국이 비축유를 80달러에 구매 예정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앞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는 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의를 하면서 좀 브리핑을 하면서 비축유에 대해서 80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사겠다라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유가도 많이 튀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3%가량으로 막 쭉 뛰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전날 미국 시장을 보게 됐을 때 가장 덜 빠졌던 섹터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었습니다. 왜? 결국에는 이제 이전치의 셰일가스처럼 셰일가스도 이제 유가 자체가 고유가 시대에 있었을 때 셰일가스에 대한 이제 모멘텀 자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가 나오게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동일한 형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던 그런 부분으로부터 수급을 받고 오늘 한 번 더 이슈가 더 좋게 된다라면은 그 이슈들이 다시 또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힌트 같은 경우 제가 좀 원래 항상 준비를 많이 잘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맞추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세 번째 힌트 나오면은 말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힌트는 구상호명이 서울마린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옛날 이름이 서울마린이었나 맞습니다. 봐요. 네, 옛날 이름이 서울마린이었고 사실 제가 제 포트상에서 지금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손절 처리했잖아요. 예. 그럼 조선업종도 채워야 되고 태양광도 채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주력주를 채우는 것보다 좀 서브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테마주에서 2등주, 3등주라고 부르는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서울마린이라고 검색창에다가 치면은 나올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강력한 힌트를 드리자면은 커피 쿠폰을 드릴 수 있게 영어가 들어갑니다. 영어가 들어가는 네. 세 글자 영어가 들어가는 친구들이다. 근데 이걸 아마 고민하더라도 이게 힌트를 아주 재치 있게 하려 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바로 지금부터는 주택사 전문가의 종목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가지고 온 전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여러분들의 계좌에 초록색이 더해지면 안 되겠네요. 네. 빨간색이 더해지길 바라는 그렇죠. 마음으로 예. 네, 오늘의 종목은 그린 플러스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이제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제가 한 3번, 4번 정도 추천을 했었고 매번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또 유의미한 정말 범상치 않은 캔들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241선까지 터치를 해주는 윗꼬리 양봉 캔들이 나왔죠. 최근에도 이제 8월 말쯤에도 이제 윗꼬리 캔들 만들면서 좀 매집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좀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키 맞추기를 좀 해놨다. 그래서 급등 초반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시가총액이 지금 1,4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유통 비율 따져 보면 한 1,00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1,000억에 항상 10분의 1이 이게 이제 바닥권에 쌓이면 추세 반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는데 지금 거래대금도 한 200억 정도로 지금 충분히 바닥을 다져줄 만한 거래대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기적 추세도 봤을 때 우리 경기 소사이클이 되는 소순환기가 되는 이 800일선을 2020년 5월에 돌파한 이후로 지금 처음 한번 조정 구간을 받았거든요. 이 800일선에.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여기까지 한번 받았고 물량이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 산업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괜찮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팜이라는 산업군 내에서 국순당과 함께 이제 원탑 투탑을 다투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위치에서 현재의 수급은 이건 정말 지금 사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2,700원에서 14,000원까지 여유 있게 드리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 되는 17,0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이전 저점이 되는 11,000원까지 해서 이렇게 가격 전략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는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그 자세한 전략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잡아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종목을 아실 수 있겠는데 종목에 대해서 어떤 투자 비율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보도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더불어 가지고 태조 입양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담아도 되는 기회인지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보유자분들과 신규 진입자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